6위를 소개합니다. 자, 과연 이것은 누구를 위해 사용되었던 걸까요? 자, 보시면요. 마치 관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안에 천도 깔려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깥쪽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요. 이게 병원에서 쓰이던 거라고요? 네, 병원에서 쓰이던 겁니다. 신생아를 위해 쓰인 게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유티카 침대라는 건요. 처음 프랑스에서 1845년 마르세유 정신병원에서 시작된 침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서 미국에도 넘어갔고 여러 병원에서 널리 사용이 되긴 했죠. 이것은 정신병자를 치료하기 위한 침대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자가 정신병이 있는 환자가 아예 움직일 수 없게 감금 치료를 행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감금 치료를 할 때 사용되었던 물건이에요. 답답해서 어떡해요. 물론 그런 의견이 있죠. 인간의 존엄성 문제를 일으키면서 반대하는 세력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정신병 환자를 이제 막 발작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더 많은 인력을 써야 했고 그 인력도 힘들어 했고요. 그러니 차라리 이 사람들을 여기에 정신이 안정이 될 때까지 넣어놓자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요즘은 벨트를 채우던데요. 그러니까 벨트를 채우기,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과학으로 이제 사람을 묶어놓을 수 있는 벨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막 쇠사슬 같은 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인권을 생각한다고 하고 여기다가 넣어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요. 이게요.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요. 만약에 제가 지난번에 한 목류병에 걸린 아빠가 목류병에 걸리다 보면 밤에 막 슬립워킹을 하거든요. 자다가 일어나서 막 걸어다니는 거. 근데 그냥 걸어다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이를 폭행하고 살해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일어나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목류병이 있는 사람은 사실 현실 생활에선 아무런 정신병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사실 이게 효과적이었던 거죠. 왜냐면 그 사람은 잘 때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게 목류병 환자들한테 퍼졌고요.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신생아를 가진 엄마들이 이거 우리 아이가 자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한데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 침대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두 세력이 부딪혔대요. 어떻게 인간을 여기다 넣어놓을 수 있냐. 두 번째는 근데 이건 사실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다. 이 두 의견이 부딪혔지만요. 결국에는요. 이 정신병 환자를 위한 크립이라고 불렸던 침대가 현재의 유아용 침대의 모티브가 된 가구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도 유아용 가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 크립 위해서 아이디어가 다 나온 거예요. 뭐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득이 될 수도 해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5위를 소개할게요. 과연 이것은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너무 무섭게 안 가려는데 왜 이렇게 무서운 것만 나오지? 자, 이것은 과연 언제 쓰는 걸까요? 글쎄요. 송곳 같은데요. 뭘 짜는 거 아닌가요? 여드름 짜는 거요. 야, 여드름을 뭐 이런 걸로 짜냐? 종양 짜는 거. 마취할 때, 머리 수술할 때, 치질? 뇌할 때요? 권총이나 라이플 같은 총기가 소형 화기가 등장을 1200년도에 했대요. 근데 1200년도에는 단지 관역에서 총알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관역에 총알이 박혀 있잖아요. 근데 그 총알을 제거하기 위해서
총알 제거기, 총알 축출기가 필요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미안해요. 총알에 맞으면 피부의 겉표면만 치료가 가능했대요. 왜냐면 사람 몸에 박혀있는 총알을 빼낼 수 있는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1500년도가 되면서 점점 관역에서 총알을 빼냈던 이 총알 축출기가 정교화되면서 사람 몸에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게요, 환자의 몸 안에 깊숙이 박혀있는 총알을 얘가 들어가서 빼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여기 총알이 박혔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일단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기구의 끝부분을 돌린대요. 그래서 얘가 상처 안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송곳 같은 게 있잖아요. 요게 그냥 뾰족하지 않고 송곳 모양으로 있는 건 내 상처를 파고 들어갈, 2번 죽이시나요?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총알을 다시 관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꺼내는 거죠. 근데 저도 약간 의문이 들어요. 아니 이걸로 어떻게 꺼내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총알도 딱딱한 물건인데 얘가 어떻게 꺼낼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처음에는 그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총알을 꺼내는 거는 의사들이 정교하게 작업을 해서 꺼내죠. 근데 옛날에는 총도 발견되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총에 맞은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총알 축출기가 있었다는 거. 무섭다. 근데요, 옛날 것들은 꼭 막 돌리고 하는 거네요. 왜냐면 사람 몸에 침투해야 되니까. 사람 몸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오늘의 4위입니다. 무엇에 쓰는 걸까요? 잿더리요. 여드름짜기. 너는 그냥 뭐든지 여드름만 짠대냐 맨날? 너 지금 여드름 너무 짜고 싶지? 잿더리 아니고요. 자, 이것은 피를 뽑는 데 사용되는 기구입니다. 이게 여기 스프링이 있어요. 요 밑에 부분에. 그리고 위에 칼날이 있죠. 그래서 환자의 피부에 피를 나게 할 때 사용이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사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동그란 유리관과 함께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프링이 있어요. 그 스프링으로 이렇게 하고 찰칵 누르면 그 칼날이 여러분의 피부에다가 상처를 내고 피를 뽑게 되죠. 그러면 유리관을 위에 덮어서 피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부항이에요. 사혈기. 오늘날의 부항과 같은 이치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것을 실제 환자의 피를 뽑는 데 썼던 거죠. 요즘은 부항기가 굉장히 최신화돼 있잖아요. 최신화돼 있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부항기가 옛날에 한때에는 어떤 그 고대 시대에 과거에는 의료기기로 사용이 됐던 거죠. 근데 여러분, 부항은 왜 뜨는 줄 아세요? 부항은 왜 떠요? 부항을 뜨는 그 원리가요, 나쁜 피를 뽑아내서 몸에 피가 더 잘 돌고 혈액순환이 돼서 뭐 각종 있는 뭐 어깨 뭉침이라든지 또 뻐근함이라든지 그것을 이제 뭐 해결하겠다라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항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전 좀 무서워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렇게 나쁜 피를 뽑아낸다는 것을 그렇게 믿지 않아요. 네. 근데 여러분 왜 꼭 목욕탕 가시면, 여자 목욕탕 가면요, 정말 그 남자 목욕탕에 가면 용문신을 한 남자들이 간혹 있다면서요. 여자 목욕탕에는 문신을 한 여자는 그렇게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문신보다 더 무시무시한 진짜 어마어마한 부항 자국을 뒤에다가 갖고 계신 분들 많죠. 아주머니들이 부항 자국이 어마어마해요. 근데요, 다리 삐었을 때 죽은 피 뽑으면 금방 나아요. 아, 그럴 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피 뽑으면요 젤리처럼 된 피가 나오더라고요. 그 은근히 좀 속 시원하겠는데. 자, 그래서 부항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